패밀리스트 이재명 대 윤석열 백브리핑 할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지금 어떻게 어제 하루 그리고 지금 이슈가 뭔지 좀 짚어볼 텐데요. 이수아 기자.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 논란이랑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좀 횡행한다. 그래서 네티즌 둘을 고발했다라고는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CCTV를 공개를 했어요. 네, 좀처럼 이 낙상 사고를 둘러싼 말들이 사그러들지 않으면서 이 후보 측이 결국 김 여사가 이송되던 당시 CCTV 캡처 사진 3장을 공개했습니다. 네. 선대위 배우자 실장직을 맡고 있죠.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이 의원 어제 행안위에서 후보 동의를 받아서 관련 자료 공개하겠다 이미 밝힌 바 있죠. 공개된 사진에 보면은 119 구급차 안에 구급대원 폭행 등을 위해서 이 CCTV를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놓은 건데 여기 찍힌 영상으로 보이고요. 네. 이 들것에 누워있는 사람이 김혜경 여사고 이 초록색 옷을 입은 지금은 얼굴이 잘린 채로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후보입니다. 안에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이 의원, 이해식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김혜경 여사가 들것에 실린 채 차에 오르는 걸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안에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심지어 담요 속으로 손을 넣어서까지 둘이 손을 잡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밑에 해시태그를 패밀리스트라고 달았는데요. 패밀리 철자가 조금 틀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패밀리, 아이 패밀리 그러니까 가족에다가 IST, 사람이라는 뜻을 붙여서 가족주의자 이런 뜻으로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보면은 네티즌 고소에 이어서 CCTV까지 굳이 찾아서 이거를 또 공개를 하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루머길래 이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루머가 찌라시 형태로 며칠 전부터 이미 퍼지고 있었고요. 저희 프레스룸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민감한 내용인데다 사실 관계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도해드리기가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내용을 직접 부분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인용한 건데 네. 이 매체 보도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이 쿠팡 화재 때도 일정을 소화했던 이 후보가 부인의 경미한 부상에 여성계 행사를 취소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네. 또 SNS, 일부 악성 SNS를 인용을 하면서 이 후보 부부가 부부싸움이 잦았다더라. 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이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이 악의적인 왜곡으로 밤샘 간호를 했던 후보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고 이 명예훼손 혐의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티즌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는데 계속해서 강경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굉장히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이 강력 대응을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인데 김현 기자. 그런데 이 기자들하고의 어떤 질의응답, 일명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이 백브리핑은 거부하고 있지 않아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을 거부하면서 언론과 굉장히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백브리핑이 예전에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가장 강한 무기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백브리핑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 최근에 이제 백브리핑 거절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여기서 나는 백브리핑 계속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양쪽의 이야기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오시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다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실례합니다. 제가 다 가야 되세요. 아니 대답 몇 분 안에 걸리는 만큼은 드려야 되니까요. 막지 마세요. 왜냐면 길을 막으시면 안 되죠.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제 후보로 당선된 다음부터 백브리핑을 받지 않고 있는데 후보님은 앞으로도 직접 이렇게 기자들 앞에 나오셔서 입장을 표명하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돼서도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자신은 대통령이 되어도 백브리핑을 하겠다면서 약간 차별점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국민의힘뿐 아니라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이재명 후보 기자들과 만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일선의 기자들도 2030이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후보가 따로 이벤트 2030을 위한 이벤트 하려 할 생각하지 말고
기자들 만나서 싸움을 하든지 불만이 있더라도 계속 소통을 해야 한다 이러면서 의견을 밝힌 목소리를 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재명 후보 담당하는 일선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지금은 완전히 이제 소통이 끊긴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당 내부에서도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제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도 어떻게 보면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 게 뭐 송영길 대표는 또 이재명 후보가 뭐 음주운전 관련해 갖고 얘기한 걸 두고 말을 조심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럼 보면 이재명 후보는 말을 많이 하면 좀 논란이 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논란이고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원래 말 잘하기로 소문났잖아요. 근데 최근에 약간 좀 구설수가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은 관훈 토론회에 가서 그 초보 운전하고 음주운전이 있는데 차라리 음주운전이 낫다. 본인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제 초보 운전이라고 비교한 거죠. 뭐 이런 게 좀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기자들하고 백브리핑 대화를 끊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친 거 아닌가.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기자들한테. 항상 있는 얘기를 가장 2030 젊은 표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은 기자들이 2030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거는 좀 보완하고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정치인은 말로 하는 거거든요. 이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 화법이 방화범 화법이라고 그랬어요. 방화범 화법이요. 예, 불지르는 화법. 듣는 사람을 화가 나게 해서 이 편가르기 화법이죠. 네. 그거 갖고 사실 대통령이 됐어요. 윤석열 후보는 화법이 뭐냐면은 불도저 화법이에요. 윤 대표님이 지으신 거예요, 혹시? 예, 제가. 네네.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일본말 하려면 네. 무대포 화법. 네. 조금 거칠게 밀어붙이는 화법이에요. 이재명 후보의 화법은 좀 기름장어 화법이라고 그럴까요? 네. 토론회나 이런 거면 살살 그 핵심은 피하면서 네. 말은 아주 청산유수같이 잘하거든요.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네. 윤석열 후보는 아직까지 정치인 초보지만 계속 말 연습을 하면서 지금 말이 늘어가고 있는데 말 잘하는 이재명 후보가 말을 중단한다. 백브리핑을 안 한다. 오히려 저는 손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말은 그 덫에 빠지는 거를 걱정하면은 안 되죠.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는 기자들 개인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거든요. 국민이 궁금한 거를 기자들 입으로 대신해 주는 거고 또 언론에 나오는 거는 왜곡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언론이 갖고 있는 거울을 통해서 그 후보를 비춰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호적으로 언론을 좀 상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뭐 굉장히 재밌게 이 각 주자의 화법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재명 후보는 기름장어 화법, 윤석열 후보는 불도저 화법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말을 하되 좀 잘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호정 기자,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 오늘부터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이 8주 동안이나 전국을 돈다고요. 네, 2박 3일 일정입니다. 첫 행선지가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인데요. 네. 매주 타는 민생버스, 줄여서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전국 탐방하겠다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 건데요. 오늘 국회 본청 앞에 캐주얼 복장을 입고 나타나서 이 시작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얘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둘, 셋. 잘 듣고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방으로 또 지역으로 이렇게 경청 투어를 떠나는 것도 결국은 정말로 소외되고 또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지방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기회를 더 많이 잃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을 조금씩이라도 전체적으로 올려야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삶이 개선된다는 생각으로 듣고 또 듣고 또 듣겠습니다. 네, 지역 민심 탐방 목적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청년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이 되게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지 취약층인 2030 표심을 잡겠다 이런 전략으로 이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 후보들이 다 본인의 취약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서는 모습인데요. 어제 윤석열 후보는 목포 김대중 기념관 그리고 오후에는 봉하마을을 연이어 찾았습니다. 이 모습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김대중 정신 하면은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저는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민 통합으로 이 어려운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특히 소탈하고 서민적이면서 어떤 그 기득권과 그 반칙 특권 이런 것과 많이 싸우셨습니다. 부당한 기득권을 타파함으로써 또 국민 통합을 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2030 표심 잡기에 나섰다면 윤석열 후보는 광주와 봉하마을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중도 외연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 어제 봉하마을에 가서 이 취재진한테 논두렁식에 대해서 또 질문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봉하마을을 올해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이후에 처음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이 때문에 좀 행적의 행보에 대해서도 좀 기자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우선 방명록에는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 보고 싶습니다라고 적은 뒤에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이 전날과 달리 조금 현장에서 충돌이나 이런 건 없이 참배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 대신에 기자들에게 이 논두렁 시계 관련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제 오늘 참배 보고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논두렁 시계 사건 조작한 거 검찰 대표로 사과하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사과하실 의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더 이상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저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공작이기 때문에 그런 공작을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논두렁 검찰 수사 조작 사건 관련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인은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말을 남겼습니다. 네. 아니 아까 그 윤영걸 대표께서 불도저 화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또 기름장어 화법 같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합니다. 지금 보면 윤영걸 대표님, 이 윤 후보가 보면 권양숙 여사를 이재명 후보가 갔을 때는 권양숙 여사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 윤석열 후보는 권 여사를 만나지 못해서 환영받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번 봉하마을 방문 환영받았다고 보시는지 외연 확장에 좀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지. 뭐 환영받지는 좀 못했죠. 예를 들면 뭐 권양숙 여사가 만나주질 않았으니까 저는 뭐 권양숙 여사가 만나주지 않은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다른 일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만날 그 여건이나 이런 게 좀 안 됐죠. 예를 들면 뭐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그 문재인 대통령, 또 그 후계자 저 이재명 후보 얼마 전에 만났는데 또 만나서 뭐 덕담할 것도 아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게 된 계기가 또 검찰 수사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좀 만남을 좀 정중하게 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광주 들렸다가 목포 DJ 저 기념관도 갔다가 봉하마을로 간 건 중도 통합 행보로는 뭐 잘한 거 아니냐.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하냐 옮겨야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 되는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내놓을 만한 인물이 정말 중도, 개혁, 쇄신, 혁신을 좀 발표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인물이 좀 내세우느냐. 호남에서도 좀 환영하고 민주당 중도, 진보층 이런 데서도 환영할 만한 쇄신형이냐 이런 거를 좀 보여줘야죠. 너무 오래된 인물, 구태연한 인물이 좀 나온다면은 그냥 형식상으로 한 바퀴 돈 거구나. 국내 여행 한 바퀴 간 거구나. 이 정도밖에 할 텐데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지금은 저는 괜찮게 봅니다만 그걸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중도 통합 행보가 맞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실현을 할 수 있을지 좀 잘 짜야 되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